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요거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여기도 진도 후루룩 나갈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지각, 땅덩어리를 이루는, 그죠? 지각을 이루는 원소, 그죠? 원소,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중심 원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이제 공통점은 일단 이제 지각을 이루는 중심 원소는 누구였어? 구소. 그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중심 원소 바로 누구냐면 탄소예요. 그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 중심 원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둘 다 몇 조 원소이기 때문에 14조 원소. 그죠? 14조 원소여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 다 다른 물질이 올 수 있죠. 그죠? 맞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공통점이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이 기본적인 단위체가 있고 그 단위체가 모여서 뭐가 된다? 중합체가 된다. 그지? 그래서 지각에서의 단위체가 바로 누구였어, 아진아? 너 프린트 읽었어? 안 읽었어? 아, 읽었어? 그다음 책은? 교과서는? 근데 아진아, 지금 봐봐. 우리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네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이유가 특히 아진이나 서윤이나 지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년에 자연계 쪽을 갈 걸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럼 너네 공부 습관이 일단 프린트를 배웠으면 읽었으면 읽고 그냥 읽어야 되는 읽고 외울 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너 외웠어 안 외웠어? 아니 그러니까 그지? 그 왜 읽고 왜 안 외워? 아시나? 라는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서윤이는? 누구야? 단위체가? 그쵸? 규산염 삼연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규산염 삼연체가 뭐에 의해서 얘네들이 뭐 감람석, 각섬석 뭐에 의해서 결정돼?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맞아.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독립된 삼연체. 그죠? 맞아. 독립된 삼연체고 그게 바로 뭐야? 독립된 삼연체 누구야? 광물. 지호. 감람석.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 2개 공유하는 건 누구야? 각성석. 이름은? 그러니까 뭐야? 무슨 구조? 복사세 구조. 벌써? 그 표 외우라고 했었죠? 단사슬, 그 다음에 복사슬, 그 다음에 한상, 망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맞아. 그래서 그거 외워야 되는데 아진아 너 정말 그거 바꿔야 돼. 공부하는 거. 너 지금 되게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이제 요건데. 그죠? 자, 요건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하나는 핵산. 을 배울 거고 우리가 앞에서 다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합체고 얘네들의 단위체가 바로 누구냐면 얘는 이제 아미노산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핵산은 핵 속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이야. 그죠? 맞아? 근데 이제 뭐 얘가 산성이다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데 핵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DNA가 있고 하나는 RNA가 있어요. 그죠?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일단 볼게요.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잠깐만 더 더워. 잠깐 읽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점심시간에 줄 서는 거 귀찮아가지고 맨날 덕분이라고 하는데 생겼어. 집 이렇게밖에 안 집히는 거. 아니 머스로 타가 때문에 딱 가가지고 뻥 들었어. 무슨? 머스로 올라가는 거 하다가 올라가면 떨어질 때 바로 넘기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조건. 왜 벌써 풀려? 아니요? 잠깐만. 도율아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여기는. 애매해요. 아주 살짝 나와. 자, 여기 일단 여기. 예. 그죠? 왜? 아직 뭐 어디가 웃겨? 정민이? 정민이 요즘 수업 태도 되게 좋아 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다크호스 같은 느낌?
이제 수학도 같이 동반해서 오르면 참 좋을 텐데. 왜? 다코스라는 말 혹시 알아요? 아니야. 아 다코스가 뭔지 몰라? 다코스 혹시 뭔지 알아? 다코스가 뭐야? 다크 어두운 점점. 검은 네. 코스 말 아니 이거 뭐라 그랬는데? 다크가 어두운 이름. 맞아 어두운 봐봐 진짜 야 다크의 뜻을 몰라. 다코스가 뭐냐면 약간 기대 안 했는데 잘하는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가는 애들. 동네 뭐 이렇게 좋아? 그게 다크야 자 동현아 여기 나와 안 나와? 예?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살래. 예. 여기 밑에는 나와요 그래 오늘 네가 한 거 중에 제일 잘했어. 자 봅시다. 자 생명체를 나야 보지 말고 프린트 보면서 외워. 아직. 네. 자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중심 누구라고? 탄소. 그죠? 맞아 14족 원소. 자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조건 일단 뭐 양이 여기 페이지는 솔직히 그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죠? 그래도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조건 일단 당연히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양이 겁나 많아야 되겠죠? 그지? 내가 왜 웃었냐면 이 중에 내년에 이제 자연계 갈 친구들은 이번 주 일요일날 수업이 그거야. 생물 분류하는 거. 막 해삼, 멍게 막 이거 분류하는 거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거 분류하는 건데 와 진짜 나는 외우지 않을 건데 그걸 애들은 외워야 되잖아 너희들은.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잡다한 생명체가 너무 많구나.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양한 구조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능하다? 14족 원소가 가능한데 그럼 규소는 왜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규소보다는 탄소가 더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거의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규소보다는 이제 그 탄소는 이렇게 막 가지 달린 모양도 가능하고 가지 달린 모양 이거 나중에 화학원에서 그러니까 화학에서 배웁니다. 자 가지 달린 모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리 모양도 가능하고 고리 모양. 근데 규소는 이런 게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얘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규소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탄소가 더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대부분의 이제 그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포도당.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핵산, 얘네들은 다 누구야? 누구로 돼 있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기본이에요. 그죠? 탄소와 수소하고 산소가 기본인 물질이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서 내년 2학년 때 허벌나게 배웁니다. 자, 그러면 뭐 규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체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게 적당히 끊어져 있거나 또는 생성되거나 해야 되거든. 그럼 요 에너지가 요 탄소가 탄소를 서로 묶는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결합 에너지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 되게 적당히 해야 돼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탄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규소 같은 경우는 규소와 탄소를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지우야 이것이 무슨 식이야? 구도당과 산소와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구도당과 산소 더하는 식이요. 진짜 멋지다 아 그 펩타이드 결합 아닌가? 아 그 물 배출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내 기억에 정민이랑 아진이랑 도율이 말고 서윤이하고 지우는 최근에 내가 뭘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또. 아 오늘은 한번도 못 갔네. 몰라. 하여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케이? 그죠? 지금 나한테 오는 거는 정민이하고 도율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시연이도 왔다 갔다. 자, 뭐 무슨 식이야, 서연아? 없어. 홀. 아, 눈이 잘 안 보여 지금. 아 진짜. 안경을 써. 그 앞으로 앉아. 자, 이거 무슨 식이야? 호흡식. 그죠? 맞아. 자, 호흡식입니다. 자, 호흡식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여기서 호흡의 결과 누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이산화탄소는 성분 자체가 뭐야? 기체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산화탄소를 호흡하고 그 나서 그 이산화탄소를 내가 품고 있어야 돼,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좋아? 기체가 좋아.
그죠? 물에 적당히 녹기도 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규소였어. 그럼 규소가 산소 만나면 누구 나오냐면 SiO2라고 하는 고체 물질이야. 얘 유리예요. 그죠? 근데 니네 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쌓이게 되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규소보다는 이제 탄소가 적당하다라는 건데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세특으로 써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 하필 규소는 안 될까? 라는 게 궁금해서 우리 몸의 호흡 과정과 관련해서 그죠? 호흡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공부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물에 녹아서 우리 몸 안에서 운반도 쉽고 뭐도 쉽다, 배출도 쉽다. 근데 SiO2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왜 고체야? 탄소보다 무거워서 그죠? 탄소보다 원자량이 커서 결합력이 더 세요. 그죠? 그래서 얘가 왜 고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화학의 분자간 결합을 공부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좋습니다. 그죠? 알아서 세특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 자, 3페이지는 일단 너희가 단어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써놓은 거였어. 이거는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죠? 너희가 너무 헷갈려 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명체에서의 특징은 기본적인 단위체가 있고, 그 단위체가 쭉 연결돼서 뭐가 되는 거야? 중합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연결되면 어떤 애는 녹말이 되고, 어떤 애는 셀룰로스가 되고, 어떤 애는 글리코젠이 돼요. 여기서 이제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 얘네가 다 뭐야? 그냥 탄수화물의 종류야. 그죠? 맞아? 그래서 너네 보면 이게 실은 이제 포도당도 우리 몸에 되게 여러 가지예요. 알파 포도당도 있고 베타 포도당 있고 포도당 자체도 여러 가지인데 이 포도당이 중합이 돼서 그죠? 보통 이제 포도당을 저장할 때 이렇게 중합체 형태를 저장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합성한 결과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고 이거를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를 저장을 해요. 녹말의 중합체를 만들어서.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포도당을 어디에서? 뭘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얘도 이제 다당류죠. 그죠? 이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일단 자 다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서윤이? 동화작용. 그죠? 맞아. 글리코젠의 합성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합성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동화작용. 어디서 일어나? 간에서 일어나죠. 그죠? 효소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효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네 몸에서 너희가 배우는 것 중에서 효소가 필요 없는 반응은 딱 아직은 하나밖에 없어. 산소하고 적혈구 결합하는 거. 그거는 효소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필요해요. 심지어 이산화탄소가 적혈구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효소 필요해. 자, 그래서 어쨌든 효소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얘네들이 모이면 이제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되는데 중성지방이 어떤 거냐면 너네 그 에너지원 되는 거. 그냥 나 뭐 밥 먹었더니 살쪄. 이런 거에서 살찔 때 그게 이제 중성지방. 네, 밥 먹어요. 잠깐 선생님은 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수업했었죠? 예. 근데 선생님 멀쩡했나? 나 멀쩡했어? 왜요? 살쪘어요? 아니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왜요? 지금 이 소리는 하나도 안 돼. 키가 작아서 하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맞았어? 조용히요. 저한테 살쪘다고. 너 완전 그거는 죽음.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죽어요. 제가 아직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선생님 입과 장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막 먹어. 막 뭔가 막 땡겨. 막 먹어. 그리고 먹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물설사를 한 5번을 해. 뭐래? 더럽대요. 뭐 어때? 그러고 또 배가 고파. 그럼 또 먹어. 또 설사해. 그래서 입과 장이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첫날은 장이 이겼고 둘째 날은 입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쟤는 잠깐만 한 덩이 같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가 어디가 웃긴 거야? 입과 장이 싸우고 있는 게 웃긴 거야? 아니면 체중가 웃긴 거야? 체중가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글리세롤 그 지방 중성지방은 일단 뭐였어 아까? 그 에너지원. 그리고 인지질 어디에 있어요? 세포막의 성분. 그죠? 맞아 세포막. 그래서 촉진 확산, 단백질, 그 다음에 뭐야? 그 단순 확산 기억날 거고 그래프도 기억나야 돼요. 콜레스테롤도 어디에 있냐면 세포막의 일부에 있어요.
세포막 일부에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배우는 게 이제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아미노산이 모이면 바로 뭐가 돼? 단백질이 되는 거고, 자,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만들 때 이따가 하겠지만 이때 결합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펩타이드 결합이고, 요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리보솜이었었어요. 라이보솜, 그죠? 맞아, 라이보솜이었고, 자, 우리 세포막 소기관 중에 유일하게 막성 구조가 아닌 아이가 라이보솜, 그죠? 맞아, 이렇게 연계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지금은 이제 생소하지 않을 텐데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모이면 그게 이제 DNA하고 RNA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포도당도 알파 포도당이 모이면 녹말되고 베타 포도당이 모이면 이제 뭐 글리코젠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DNA가 되고 리보스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RN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 단위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개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단백질 이렇게 할게요. 자, 단백질은 일단, 그죠? 단백질은 CHON으로 돼 있는데, 자, 단백질하고 여기 일단 핵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단백질은 CHON, 일부 S도 갖고 있긴 해요. 그죠? S가 바로 어떤 거냐면 너네 머리카락 있잖아. 머리카락 파마할 때 머리카락 지금 단백질로 돼 있죠. 그죠? 맞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왜 단백질이야, 서연아? 머리카락은 세포야 아니야? 이런 것도 세포로 써. 머리카락은 세포 아니야. 죽은 세포예요. 그죠? 죽은 세포고 그 세포 너네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이런 거 있지. 이것들이 다 죽은 세포야.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한테 밀려서 나오는 중이고 다 나머지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야? 단백질만 남아있는 거야. 단백질만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단백질이 주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너네 파마할 때 일단은 그 단백질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아미노산이 황을 갖고 있어. S를. 그래서 여기서 그 황 사이의 결합을 끊고 그루프를 말고 약물 처리해서 다시 황과 황 사이의 결합을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마의 이제 원리이긴 한 건데 어쨌든 이제 황을 갖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핵산 같은 경우는 CHO까지는 똑같은데 N까지 똑같죠. 그죠? N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얘는 황 대신에 뭘 갖고 있냐면 인산기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가 S 단백질은 누굴 갖고 있어? 단백질은 황 가지고 있고 핵산은 뭘 갖고 있어? 인산인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생투할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워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게 배우냐면 이게 단백질하고 핵산이 지금 봐봐.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자, 유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몸에 있는 물질을 자손한테 넘겨주는 걸 유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았잖아. 받은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 팔, 다리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의 뭔가가 나한테 전달이 돼서 지금 내가 태어난 건데, 그죠? 그런 현상이 유전인데 그 유전을 담당하는 게 염색체로부터, 그러니까 염색체 때문에 유전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 즉 내가 내 부모님한테 뭘 받은 거야? 염색체를 받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유전이야. 그죠? 그래서 아빠 몸에 있던 그 정자 안에 있는 염색체 있잖아. 그 아빠 정자의 염색체와 엄마 난자의 염색체가 만나서 너희가 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야? 염색체. 그죠? 근데 이 염색체가 성분이 얘가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DNA로 돼 있어요. 두 가지.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생명 좋아하는 애들이 이 파트 되게 좋아하는데 과학자들이 과연 그럼 여기서 단백질과 DNA 중에서 정말 어떤 더 핵심적인 게 누구냐? 그죠?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워. 어떤 과학자들은 단백질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DNA다.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누가라는 걸 DNA라는 걸 알아낸 말이 왜 이래? DNA라는 걸 알아낸 게 요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세균이야. 잠깐 딴 얘기야. 그죠? 얘가 이제 세균인데 세균이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림 다시 그릴게. 자, 얘가 누구냐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죠? 너네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동일시 여기면 안 돼. 그죠?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너네 혹시 미더덕 뭔지 아니? 미더덕이 그 해물탕 먹을 때 나오는 거 있지. 그죠?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차이보다 너희하고 미더덕의
차이가 더 적어. 그러니까 너희하고 미더덕이 더 가까운 거야. 더 가까운 거야. 너네 미더덕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그치? 근데 어쨌든 자 여기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는 얘는 이제 단백질하고 DNA 딱 두 개로만 돼 있거든. 다른 거 없어.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황을 가지고 있고 DNA는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들여보내서 증식을 하는 게 누구냐? 이 안에서 들어서 증식을 하는 물질이 누구냐를 판단할 때 요걸 이제 활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요 안에 누가 요 인들이 막 발견이 되더라. 그죠? 여기 이제 표지한 인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유전 물질은 누구다? DNA라는 걸 이제 밝혀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은 당연히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에는 누가 있어? 황이 있고 핵산에는 누가 있다? 인이 있다라는 내용. 자, 단백질부터 갈게요. 자, 단백질은 일단 거기 나와 있지만, 그죠? 나와 있지만 기본 단위체가 누구냐면 아미노산이고, 그죠? 아미노 액시드, 그죠? 자, 그다음에 얘는 기본 구조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 중심 원소는 누구야? 탄소, 그죠? 중심 원소는 탄소고, 지호야 여기 봐. 자, 중심 원소는 탄소고, 탄소는 결합가지가 총 몇 개야? 4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이쪽에는 COOH라고 하는 얘 이름이 뭐냐면 카르복실이에요. 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혹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고 자 이쪽에는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요. 자 요걸 좀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왜 다시 그릴 거냐면 결합을 설명하려고. 자 COH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탄소 2 이렇게 그려야 다 맞죠? 여기 탄소 결합선 4개여야 되지. 탄소도 결합선 2개여야 되지. 여기 탄소도 결합선 2개여야 되고 수소 하나. 그죠? 맞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H2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 질소가 결합선 3개여야 되잖아.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결합 구조가 다 모든 아미노산이 다 같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미노산 총 몇 종류냐면 20종류거든? 20종류?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R1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곁사슬인데 곁사슬 그죠? 요 R1이 요게 20종류야. 그래서 얘가 어떤 때는 수소가 오는 애가 있고 글루탐산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뭐 CH3가 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SH가 오는 애가 있고 요 결합선 총 그러니까 뭐야 이 곁사슬이 총 몇 개야? 20종류.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조인데 자 여기서 핵심이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서 뭐가 된다 그랬어? 중합체가 된다고 했었지.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여기서 이걸 똑같이 한번 더 그릴게요. 자, 더 그리면 자, 이거 그대로 옆에 그리는 거야. 여기 이제 R2라고 하고 여기 이제 COOH. 자, 여기는 이제 아미노산 1번. 여기가 아미노산 2번인데 얘하고 얘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죠? 맞아. 만나면 지금 봐봐. 누가 생성되냐면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만나서 산소 하나, H 2개.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거야? 물이 빠져요.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리면 자, 이쪽에 있는 아미노산. 그죠? 이쪽에 있는 아미노산을 얘가 이제 NH2. 그다음에 여기가 H, 그다음 이쪽에 C 남는 거 그리면 돼. 여기서 CO 남지. 그죠? CO 되고 그다음 이쪽이 누구? NH. 그러니까 NH만 남잖아. NH 그다음에 탄소 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요 부분을 요런 결합을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봐봐. 아미노산 2개에 물이 몇 개가 빠져? 하나가 빠지지.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미노산이 총 200개가 연결됐다.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지겠어? 199개가 빠지는 거야. 그죠? 199개. 하나만 빼면 돼. 오케이? 그죠? 맞아. 199개. 199개. 그죠?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온다. 199개. 어렵지 않죠? 그죠? 맞아.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뭐로 돼 있다? CHONS로 돼 있고 그 기본 구조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자, 펩타이드 결합은 지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서 누가 빠져? 물 분자 빠지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 아까 얘기했었어. 그죠? 아미노산이 몇 개일 때 물이 몇 개 빠지느냐? 그죠?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반대가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물이 이제 빠지는 건데 반대는 지금 어떤 방향이고 반대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럼 물 숫자가 첨가돼서 뭐가 돼? 이렇게 분해가 되는 무슨 반응? 가수분해 반응. 그죠? 맞아? 그래서 이 거꾸로 그 펩타이드 결합의 반대 방향이 가수분해 반응이야. 맞지? 이해돼? 아니 다시 해줘. 오케이? 그죠? 근데 가수분해 반응은 그냥 펩타이드 결합의 반대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펩타이드 결합과 가수분해. 그 가수분해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소화. 그죠? 소화작용 가수분해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가로 1번 총 20개 아미노산이 연결된다면 빠지는 물 분자수 몇 개? 19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보면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20종류이긴 한데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약 20에 300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죠? 되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왜냐면 이게 우리 뒤에 앞에서 했었지만 그 유전 정보 했었잖아. 그래서 DNA의 염기설에 의해서 뭐가 결정됐어?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뭐가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고 단백질의 구조에서 뭐가 기능이 결정된다. 그치? 근데 우리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효소를 배웠잖아. 그치? 그럼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해. 그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호흡작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아까 포도당이 이제 분해되는 호흡 과정에서도 얘가 봐봐. 그러니까 호흡 과정에서 얘가 총 몇 단계가 아니면 20단계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거의 20단계예요. 20단계인데 1단계에서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었지. 그죠? 그럼 이 생성물은 그죠? 이 생성물은 첫 번째 반응에 효소하고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계속 다른 기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효소가 필요하고, 그죠? 맞아? 다양한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한다? 이 단백질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4차 구조. 자,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통합 강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써놨어요. 자, 단백질은 우리가 1차 구조와 4차 구조까지 있는데, 자, 1차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폴리펩타이드가 쭉 연결된 거야. 그래서 너네 리보솜에서 이제 폴리펩티드가 쭉 그러니까 아미노산 쭉 연결되잖아. 그죠? 그 구조를 우리가 얘는 1차 구조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런 구조를. 그죠? 그런 구조를 1차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걔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꼬여 있어. 약간.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어. 아, 그럼 얘는 2차 구조 형태야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통합강 내용은 아니야. 그냥 일단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으면 2차 구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그걸 우리가 3차 구조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가 얘는 3차 구조를 가져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야. 단백질이. 그죠? 자, 그런데 헤모글로빈처럼 4차 구조로 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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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름진 그 단백질 있잖아. 구겨진 단백질. 얘가 한 몇 덩어리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4차 구조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를 가져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있지. 이거를 총 4개를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야. 그냥 읽고 마세요. 자,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일단 효소. 이제 앞에서 배웠었죠. 이 효소의 주성분은 뭐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항체. 자, 항체라는 표현은 너희가 지금은 배우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항체는 뭐에 관여하는 거냐면 면역작용. 자, 면역. 자, 면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 공간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엄청 떠다니 안 떠다녀? 엄청 많이 떠다녀요. 그죠? 맞아? 엄청 많이 떠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세균이 너희 몸에 들어가. 너희 몸에 들어가서 너희 몸의 내장을 다 긁고 다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럼 이 세균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백혈구라고 하는, 근데 너네 지금은 백혈구지만 그죠? 나중에 고2 되면 이것도 이름이 되게 여러 종류야. 백혈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T림프구, 뭐 B림프구 막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백혈구라고 합시다. 그 백혈구가
얘를 잡아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백혈구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내. 이거를 만들어내는 백혈구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백혈구를 식균작용해서 어떤 균을 잡아먹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 잡아먹는 백혈구도 있고 요 백혈구는 요거를 만들어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냐면 항체야. 항체. 이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얘는 그럼 더 이상 내 몸을 긁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 내 몸에 쌓여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요 항체의 주성분이 바로 뭐냐면 얘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죠? 맞아. 그럼 너희가 그럼 보면 알겠지만 단백질은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균이 들어왔는데 백혈구가 삐꾸같이 이런 단백질, 그러니까 이런 항체 만들어봐. 그럼 얘는 작용할 수 있어? 없어? 작용 못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또 도율이가 이제 선생님 살을 또 건드리긴 했는데 너가 살 뺄 때 어쨌든 대학 가면 이제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죠? 살 뺄 때 절대 이 단백질량을 줄이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선생님 가르친 애 중에 걔는 내가 가르치면서도 싫어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를 정말 근데 그 아이는 데뷔맘도 아는 아이인데 가르치면서도 하여튼 싫어해서 내 코 나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근데 2년 넘게 나랑 수업을 했는데 걔도 알아 내가 지 싫어하는 거. 근데 비빌 언덕이 여기밖에 없었거든 나한테 비비고 근데 결국은 걔가 고3 때는 고대 간호를 갔다가 내가 이제 좀 아까워서 다시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수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걔도 싫어해. 그 어머니를 최근에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 수영장에서 샤워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좀 약간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될 일을 하셨어. 수영장에서 샤워실에서 아니 무슨 식초를 가지고 몸을 닦아. 근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식초를 갖고 몸을 닦지?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번 그 수영장에 있는 그 여사님이 제재를 가했는데도 막 이렇게 그 아줌마가 안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참거든. 내가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딱 가서 수영장 딱 갔는데 그 이제 밖에 있는 그 여사님이 저 안에 두 분 지금 계시다. 가서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작정하고 갔거든. 그래서 딱 작정하고 딱 가서 저기요 혹시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이명 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식초 얘기하러 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막 그 아이 엄마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하여튼 갔어요. 서울대 수의를 갔어. 그러니까 나는 걔를 그냥 진짜 책임감으로 어쨌든 나한테 계속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어쨌든 가르치긴 했는데 그 아이랑 나랑 같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같이 다이어트를 했다가 근데 걔가 다이어트 하는데 자꾸 입에 막 뭐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살을 빼면서 이제 근데 그게 있으면 나보다 공부 잘해. 어쨌든 나는 살을 빼면서도 단백질을 줄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걔는 다 줄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극도로 이제 줄였는데 극강으로 줄였는데 이게 줄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몸 안에 이게 항체는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세균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그랬었잖아.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럼 얘가 계속 내 몸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럼 들어올 때마다 내가 계속 뭐를 만들어줘야 돼? 백혈구가 이 항체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항체를 만들려면 항체의 주성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 단백질. 그럼 단백질이 내 몸에 충분히 아미노산이 어때? 충분히 있어야 돼. 그죠? 맞아. 그러니까 내 몸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어야 어떤 세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뭘 만들어내? 항체를 만들어서 작용을 다 막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살을 빼다 보니까 단백질 양도 줄여버리는 거지. 근데 단백질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봐봐. 원래 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쓰는 게 우선인데 포도당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굴 갖다 쓰는 거야? 이제 지방 갖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까지 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저장된 아미노산들을 다 어디에 써? 그냥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니까. 왜냐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몸 안에 아미노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지. 그랬을 때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항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기 막 이런데 막 허옇게 벌거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 나중에 살 뺄 때 단백질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그죠? 맞아. 그래서 단백질만 너무 퍼먹어도 안 돼. 막 계란 한 판 먹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은 효소, 항체, 헤모글로빈, 호르몬, 근육, 뼈, 피부 다. 그죠? 맞아.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효소 기질 특이성 나오고 거기 항체 그림 나와 있죠.
그죠? 맞아. 거기 빨간색 그림. 그게 이제 항체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거는 중요해요. 3번. 자,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하고 케라틴 단백질인데 얘네는 서로 뭐야? 기능이 달라. 그죠?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하는 데 쓰이는 거고 케라틴은 내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얘네가 기능이 왜 다르냐? 기능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기능이 다른 이유는 뭐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구조가 다른 이유는 뭐야? 아미노산의 종류나 또는 뭐야? 아미노산의 서열이 달라서.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그죠? 맞아. 이건 서술형으로 나오든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오든 그죠? 꼭 나온다라는 거. 됐어? 그리고 5번. 자, 단백질은 뭐하고 뭐에 약해? 열과 pH가 그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pH가 있다. 그래서 얘는 온도하고 pH가 달라지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맞아. 그래서 요거 보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요 그래프 너 혹시 정규분포 곡선 배웠니? 아 배웠어? 아 수학 그거 모르겠네. 어떤 아이가 요 그래프가 수학의 정규분포 곡선하고 비슷해서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막 이렇게 한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너희가 수학적으로 한번 뭐 시도해봤다. 이것도 되게 좋은 세특이야. 그죠? 그랬는데 막 수학 점수 낮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너네들 항상 말지 진짜 너희 기회야 기회. 나중에 고3 때 후회하지 말고 후회해라. 해버려라. 자, 어쨌든 단백질은 최적 온도와 최적 pH가 있다라는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실험으로 많이 나온다. 실험. 그죠? 그러니까 pH 7인 데서 작용하는 어떤 효소를 그죠? pH 2에 넣었을 때 그럼 얘는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스님이랑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녹말하고 막 그 청담수 나오는 거? 앞에 효소 할 때 그죠? 얘 그때 녹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86 얘랑 만나면 얘가 무슨 색 돼? 청남색이 되는데 이제 청남색이 되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기억해야 되는데 A, B, C 해서 세 개 다 집어넣고 여기는 침, 여기는 끓인 침, 여기는 침인데 예를 들어서 뭐 HCl을 넣어서 산성을 만들어놨어. 이때 청담색이 나타나는 게 누구냐? 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청담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거꾸로 가라 그랬었지. 자, 청담색이 나타난다라는 건 녹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럼 녹말이 있다라는 건 녹말이 분해가 됐다 안 됐다? 분해가 안 됐다. 그럼 녹말이 분해가 안 된 건 효소가 작용을 했다 안 했다? 작용을 안 했다. 그죠? 녹말이 있다라는 건 녹말이 분해가 되면 얘는 뭐야? 포도당으로 되니까 얘는 더 이상 녹말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청담색을 띠는 건 녹말이 있다라는 거고 녹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해가 안 된 거고 분해가 안 됐다고 하는 건 효소가 작용을 안 한 거고 효소가 작용을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첫 번째 온도가 안 맞아서 그죠? 맞아? 두 번째 pH가 안 맞아서 그래서 얘네 둘은 뭐야? 청담색 나타나는 거고 A만 그냥 갈색 나타나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실험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건 항상 오케이?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돌연변이는 앞에서 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자가 바뀌면 염기서열이 바뀌고, 그죠? 염기서열이 바뀌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서, 그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남모양 적혈 정말 그것도 자주 나와. 그지?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핵산. 자, 교과서 회독하고 있어요? 검사를 안 맡아서 아무도. 난 분명히 계속 방법 알려주고 검사하고 있다. 안 하는 건 니들 잘못이야. 자, 핵산 볼게요. 자, CHONP로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죠? 유전 물질,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고 유전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단백질에 대한 이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핵산의 종류부터 갈게. 자, 핵산의 종류는 DNA와 그 다음에 RNA가 있고, 자, DNA 역할은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죠? DNA는 이제 사이즈가 되게 크고 DNA의 일부만 유전자여서 그죠? 오늘 둘이 상당히 거슬리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은 거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제 DNA는 어디에 있어요? 핵 속에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속이가 누구야? 리보솜이지, 라이보솜. 그죠? 라이보솜이나 아니면 그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은 어디에 있어? 세포 질에 있어요. 핵 밖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DNA에 대한 정보를 핵 밖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DNA는 사이즈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크다라고 했었냐면 그때 염색체 46개 다 엮으면 길이 요 정도 된다고 했었고 염색체 하나당 DNA 한 분자예요. 이런 말장난들 조심해야 돼. 그죠? 염색체 하나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염색체가 있고 2번 염색체 있고 이렇게 있는데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어. 그죠? 얘 염색체가 지금 하나잖아. 그죠? 요거 하나의 DNA가 한 분자 들어있는 거야. 길다랗게 한 분자 있는 거야. 오케이? 그죠? 요런 말장난들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RNA가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산의 단위체가 바로 누구냐면 뉴클레오타이드고 중합체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폴리라고 하는 뜻이 이게 중합체라는 뜻이야. 아까 펩타이드 결합 있잖아. 그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타이드.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도 여러 개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게 곧 핵산인 거야. 오케이? 그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핵산이나 같은 거야. 폴리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 개인 뜻이라고. 그죠? 맞아.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핵산이나 이제 같은 말이다. 라는 내용.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NA하고 이제 RNA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DNA하고 RNA는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 당이 기본적으로 달라. 일단 얘네 봐봐. 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먼저 오탄당,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인산. 이렇게 되어 이게 1대1대1로 되어 있다. 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와. 그죠? 요 표현 되게 많이 나오고 옥탄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보스라고 불러. 영어로. 자, 포도당은 6탄당이거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C6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그 옥탄당은 뭐라고 부른다고? 리보스라고 불러. 리보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탄당이니까 탄소가 몇 개 있어? 5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일단 생겼는데 여기에 1번 탄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있고 4번 탄소 끄트머리 5번 탄소 이렇게 있어. 지금은 이 번호가 중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너희가 어차피 내년에 생투 배우면 이 번호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일단 볼게. 여기 보면 1번 탄소에 누가 붙어 있냐면 여기 1번 탄소에 이제 염기가 붙어 있어. 염기를 띠는 물질이야. 그죠? 그래서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이제 DNA에는 이렇게 있는 거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는 거고 RNA에는 아데닌과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대로는 있는데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어요. 그죠?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막 어떤 게 뭐 1가닥, 2가닥, 3가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셋 중에 하나는 RNA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라실이 얘가 딱 유라실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야? RNA야. 오케이? 그죠?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일단 계속 할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어차피 염기에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차이가 있냐면 2번 탄소. 여기 2번 탄소하고 3번 탄소는 3번 탄소는 OH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될 때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그죠? 아니 그림 다시 그릴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고 인산기 이쪽에 인산기 있고 이쪽에 염기 아덴이 이렇게 있고 여기 OH, OH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붙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5번 탄소에 인산기 있잖아. 그죠? 이 인산기가 이 앞쪽에 3번 OH하고 결합해요. 그죠? 그래서 3번 OH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DNA하고 RNA가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둘 다 2번마저도 OH 갖고 있어. 얘는 그냥 리보스야. 그죠? 맞아. 리보스고 그 다음에 얘가 리보스 뉴클레이. 자, 뉴클레이가 뭐야? 핵의. 그죠? 맞아. 핵. 그죠? 그 다음에 엑시드. 산성. 그래서 RNA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RNA. 그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자, 봐봐. 그 다음 DNA는 자, 이거 지울게. RNA. 그죠? 자, 지금 되나? DNA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인산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3번 OH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하나 없으면 H야. 2번이 차이가 나. 그죠? 그래서 얘도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누가 없냐면 산소가 없잖아. 그죠? 산소가 옥시지. 영어로. 그죠? 근데 여기서 없다라는 뜻이 DE, 델리트키. 너네 컴퓨터에서 델리트키가 지우다지. 그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 해서 얘가 그래서 DNA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일단 너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DNA하고 RNA 차이가 염기 차이는 대부분 다 알아. 그죠? 자, 근데 핵심적인 차이가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못한다. 그지? 그래서 RNA는 그냥 리보스야. 그죠? 그 다음에 DNA는 누구야? 디옥시리보스. 산소가 하나 없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그것도 있어. 우리가 유전물질로 RNA보다 DNA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도 세특으로 알아서 써. 왜 하필 DNA가, 그러니까 실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는 RNA도 녹음할 거야? 해도 돼요? 해. 너는 해, 제발. 그리고 공부도 좀 해. 오늘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좀 한 거 티 나더라. 그쵸? 자, DNA하고 RNA 중에, 그죠? 너희도 저희 필요하면 녹음해. 나 욕하는 것만 녹음하지 마. 나는 그 웬만하면 녹음하는 게 시켜. 근데 녹음하면 다시 듣긴 들어요?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야? 바탕 거쓸 때. 그래요. 내가 준 이 프린트에 거기 있는 것만 갖다 써도 진짜 엄청 많겠다. 아니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선생님 목동에서 고3 애들 수업할 때도 걔네들이 생투 수업하는데 거기도 내 세팅을 아예 써놓거든? 걔네 말이 생투는 쓸 게 20몇 가지가 있대. 내가 하도 던져놔가지고. 근데 다른 과목을 쓰질 못하고 있어갖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근데 어쨌든 자 DNA하고 RNA를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 유전물질을 DNA를 갖고 있는 애가 있고 RNA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네 독감 바이러스 있지. 그냥 독감 바이러스는 DNA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아마 그 RNA가 하여튼 그럴 텐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누가 더 유전물질을 줬냐면 DNA가 훨씬 더 안정적이야. 왜 안정적이냐면 DNA가 이제 두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 잘못돼도 다른 가닥을 뭐 할 수 있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건 되게 기본이야.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산소의 차이. 자, DNA는 산소가 더 있어 아니면 더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너희가 알다시피 산소는 반응성이 큰 원소야 작은 원소야? 반응성이 큰 원소야. 그럼 반응성이 큰 원소가 있다라는 건 얘는 그만큼 안정하다는 뜻이야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불안정해. 맞아? 자, 산소는 반응성이 큰 원소야. 그럼 반응성이 큰 원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불안정해. 그런데 유전물질은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그치? 내가 내 자손한테 줘야 되니까 내 형질이 그대로 가려면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안정해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게 더 유전물질로 더 적합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걸 세트로 쓴다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 DNA가 유전물질인 이유가 그냥 이중가닥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가 궁금했고 그래서 너희가 앞에서 그 산소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산소의 유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서 뭐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건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책 꼭 들어가야 돼 얘들아. 오케이? 책 꼭 어떤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한 책은 근데 진짜 많아. 진짜 별의별 책이 되게 많던데? 그래서 그 ChatGPT나 AI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DNA가 유전물질인 이유를 알게 될 책을 추천해줘 하면 쭉쭉 나와. 오케이? 책 꼭 넣어야 돼. 어쨌든 이거 세팅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엄청 중요해.
그죠? 자, 그다음에 핵산의 염기는 이제 누구의 차이? 유라실의 차이.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근데 남녀에서 결국 왜 거기 들어갔지? 아, 이게 왜 거기? 소리. 자, 그다음 페이지. 자, DNA는 지금 두 가닥이 그다음 DNA와 RNA 차이가 뭐냐면 DNA는 서로 지금 뭐다? 두 가닥이고 RNA는 한 가닥이다라는 거고 이거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자, DNA 가닥은 두 가닥이야. 이제 그래서 너네 일부 선생님들은 얘네 보면 얘가 아데닌이고 얘가 타이민이고 얘가 구아닌이고 얘는 같이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 이렇게 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요 간격 있죠. 요것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2.0 나노미터. 특히 이거는 부은거 내기 되게 좋겠지. 왜냐면 나노미터 단위가 나오잖아. 너는 1단원이라도 연결될 수 있잖아. 그죠? 맞아. 2.0 나노미터고 염기 10개가 10개일 때 한 바퀴 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염기하고 염기 사이의 거리는 0.34 나노미터. 그죠? 그 다음에 10개니까 3.4 나노미터. 나올 수도 있어, 부은 거는. 오케이? 그죠? 맞아? 뭐 다른 학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과 2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수소 결합은 나중에 배워, 화투에서. 근데 얘는 그냥 분자 간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전체 염기가 너네 잘 봐. 전체 염기가 100개야 일 수도 있고 염기쌍이 100쌍이야 일 수도 있어. 100개야 이것도 있어. 자, 염기가 100개라는 건 염기쌍은 몇 개라는 얘기야? 50쌍. 그죠? 맞아? 염기쌍이 100개라는 건 염기 총 몇 개? 200개.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염기쌍이 100개야. 염기쌍이에서 너네 문제 나오면 쌍 여기다 딱 동그라미 치는 거야.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데닌이 예를 들어서 70개야. 그럼 나머지 값들 다 계산할 수 있지. 네. 그죠? 자, 염기쌍이 100개니까 순서. 그럼 전체 염기는 몇 개야? 200개지. 전체 염기는. 그죠? 200개. 자, 그럼 아데닌이 70개면 타이민은 몇 개여야 돼? 70, 얘도 70개여야 되지. 그죠? 그럼 나머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몇 개? 30, 30. 요렇게. 그죠? 맞아. 구아닌 30, 사이토신 30. 그죠? 요렇게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쪽이 아데닌이 얘가 70개 이런 뜻은 아니야. 여기가 아데닌이 예를 들어서 45개가 있고 여기에 25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전체가 70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자, 다시. 지금 내가 구한 게 전체 DNA 두 가닥 전체에서 아데닌이 70개고 타이민이 70개잖아. 맞아? 그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아데닌이 70개라는 거지 이 한 가닥이 70개가 아니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70개니까 얘가 35개, 35개 이 뜻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데닌이 예를 들어서 45개야. 그죠? 그럼 이쪽에 티민은 몇 개여야 돼? 얘가 45개여야 되지. 맞아? 아데닌과 티민이 같은 개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데닌 전체가 몇 개였어? 70개였지. 그죠? 그러면 이쪽에 아데닌이 몇 개라는 얘기야? 얘가 도와줘. 25, 25. 그죠? 맞아? 그럼 이쪽에 타이민이 몇 개? 25개. 요렇게 돼. 그지? 그래서 보면 얘가 그럼 70개 아니지 않냐? 너무 많지 않냐? 140개? 아, 맞구나. 자, 이렇게 되면 아데닌이 45개, 25개 총 몇 개? 70개지. 그럼 여기도 티민 45개, 25개, 70개. 오케이? 요렇게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 선생님 그림 놔둔 이유가 뭐냐면 자, 왜 하필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할까? 구아닌은 왜 사이토신하고 결합할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세팅용으로 써도 좋아요. 거기 보면 자, 여기 아데닌하고 그 구아닌을 보면 고리가 몇 개 있어. 거기 그림 보면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결합하잖아. 그 고리 2개랑 1개가 결합한 거지.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결합하지. 얘도 고리 2개하고 1개가 결합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 길이가 아까 폭이 얼마였어? 2.0 나노미터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 세팅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왜 2.0 나노미터로 일정할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 염기의 염기의 이 구조를 찾아봤다. 첫 번째. 그래서 그랬더니 2개의 고리와 1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오케이? 그죠? 거기에다가 왜 꼭 그래야 될까? 왜 꼭 얘네가 폭이 일정해야 될까?
그죠?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효소가 이게 봐봐. DNA가 나중에 분해가 얘가 그 전사될 때 이게 서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DNA도 누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사가 일어날 때도 자 전사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 효소가 이때도 필요해. 그죠? 그럼 효소가 얘가 뭐가 있어? 기질특이성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 부위에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효소가 잘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네는 왜 아데닌과 티민을 꼭 결합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결합할까?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너희가 얘네들을 그 염기의 분자 구조를 찾아봤더니 그죠? 찾아보고 얘네들의 이제 분자 구조가 뭐 2개의 고리와 1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겠지만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를 알게 되었음.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돼. 퓨린계 염기. 여기서 퓨린계 염기는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그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지. 걔네가 퓨린계 염기야. 그죠? 맞아. 그래서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를 알게 되면 이거 쓰고 그 퓨린 필인 다음에 피리미딘 피리 피리미딘 하나분 나와. 자, 그다음 피리미딘 치다 보면 나와.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게 왜 폭이 일정해야 되는지를 효소와 연관지어서 생각함.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막 과학 점수 낮으면 돼, 안 돼? 아직은 돼, 안 돼? 그지? 그러면 교과서 읽고 그냥 넘겨야 돼, 외워야 돼? 라는 말을 지금 내가 너한테 6개월째 하고 있다. 6개월째 이거 지금. 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 2개, 1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데닌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토신하고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아데닌하고 티민은 수소결합 몇 개로? 2개. 그치? 그래서 아데닌은 수소결합할 수 있는 팔이 2개밖에 없어. 근데 타이밍도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가 결합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NA 구조는 거기 보면 일단 5탄당 다르다.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이거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RNA는 뭐 이렇게 나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문제 자주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옆집 유전 파트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DNA가 2가닥 이렇게 1가닥, 2가닥 있었고 여기로부터 뭐가 만들어질 때? RNA가 만들어질 때 이 둘 중에 한 가닥이 뭐 되는 거야? 전사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2개가 동시에 전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피부가 그죠? 피부가 좋아져야 돼.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야 돼.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콜라겐 유전자 얘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RNA를 만드는 거야. 동시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RNA 가닥을 주어지고 나서 그죠? RNA 가닥 주어지고 나서 이 만약에 얘로부터 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 얘를 비주형 가닥이라고 부르고. 그죠? 맞아. 그래서 RNA 주고 나서 누구 찾는 문제 나와? 주형 가닥 찾는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그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찾으라고? RNA와 똑같지 않는 애가 바로 주형 가닥인 거야. 그죠? 왜? 얘하고 얘가 상보지. 맞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상보야.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아데닌이 25개 있어. 여기 타이민이 예를 들어서 뭐 15개 있고 구아닌이 15개 있고 사이토신이 20개 있어. 그럼 이 타이민 몇 개 있어야 돼? 25개, 아데닌 15개, 사이토신 15개, 구아닌 20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랬는데 이 RNA는 아데닌이 25개 있고 유라실이 15개 있어. 그죠? 그럼 얘 누가 주형 가닥이야? 1이야 2야? 2가 주형 가닥이지. 얘하고 똑같은 애가 누구야? 얘지. 맞아? 그죠? 그러면 얘 주형 가닥은 누구야? 얘랑 똑같지 않은 애 누구? 얘 두 번째 가닥. 오케이? 그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방. 읽어. 오케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 몰라 들어봤어. 됐어? 자, 이제 반도체 간다. 자, 반도체 도율이는 풀었지? 아, 시험 나갔지? 네. 넌 네 공부해. 과학. 네. 자, 반도체. 해도 되죠? 여기도 나오는 게 뻔해. 뻔한데 잘 외워봐. 잘 외워보자. 자, 일단 여기는 일단은 어떤 개념부터 알아야 되냐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것부터 알아야 돼.
자, 학교에서 여기 나갔어요? 아, 나갔어? 그럼 빨리 나가도 되지 않나? 너 나갔어, 학교에서? 안 나갔어? 자, 여기는 얘들아 일단 뭐냐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각각의 전기적 특징. 그래서 얘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나와. 그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이제 때려 넣어놨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여기 얘는 무조건 다 도체로 돼 있어. 이것도 아니지. 이 부분은 도체고 이 부분은 부도체고 이 부분은 반도체. 그죠?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너는 여기 마지막 페이지. 이 페이지. 이거는 문제 풀면서 그냥 디릴 때 외워야 돼. 그죠? 맞아? 자, 어디고 그치 거기. 그래서 여기서 뭐 터치 스크린은 부도체, 누구는 반도체, 누구는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 그죠? 맞아?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그 얘네들 이제 활용이 다른 건데 전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유전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원래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누가 있어? 전자가 있지. 그죠? 맞아.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는 특정 그 핵에 보통 우리가 속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나트륨이 11번이야 라고 했을 때 가운데 양성자 11개 있고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있어? 8개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하나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전자가 누구한테 귀속돼 있어? 요 나트륨 핵이 귀속돼 있지. 그죠? 맞아. 자, 그런데 자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뭐냐면 금이야. 그죠? 맞아. 집에 금이 있는데 금 안에 이제 핵이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금도 어쨌든 원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금의 원자들은 나트륨의 나트륨 똑같구나. 금속이니까. 자, 금의 원자에 있는 전자들은 얘한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막 돌아다녀. 지가. 그죠? 맞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자, 자유전자는 거의 이제 그림 같이 볼게요. 여기 그림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하나의 원자에 속하지 않고 물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바로 넘어갈게. 도체. 도체는 자유전자가 겁나 잘 움직여. 그죠? 맞아. 그래서 전압을 가했을 때라는 표현을 잘 들어. 전압을 가한다는 말은 전자를 그냥 민다는 뜻이야. 그죠? 맞아. 그럼 전자를 미는, 그러니까 전압을 가했어 또는 전압을 걸어줬어 라는 표현을 써. 그죠? 맞아. 그래서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미는 거야. 그죠? 그럼 전자를 밀면 뭐가 생겨?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 전자의 흐름이 생겼을 때 그죠? 과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불러?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전류가 흘러. 이게 얘기는 전자가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럼 전자가 왜 움직였겠어? 밀었으니까. 그죠?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전압을 걸어줬다라는 게 전자를 밀었다는 거야. 근데 전압을 걸어줬는데 전자가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왜?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면. 그죠? 요런 애들이 이제 부도체가 되는 거야.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도체는 전압을 걸었을 때, 즉 전자를 밀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흘러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저항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 그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잘 움직여. 전류가 잘 흘러. 저항이 작아. 다 같은 말이야. 오케이? 정말 이해돼? 다시. 도체는 자유전자가 잘 움직여. 그죠? 그럼 전류가 잘 흘러. 그럼 저항이 작아. 오케이? 그죠? 맞아.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2번. 자, 요게 도체하고 반도체의 차이예요. 온도를 높이면, 그죠? 온도를 높이면 자유전자도 막 미친 듯이 움직이지만 누구도 미친 듯이 움직여. 원자 자체도 미친 듯이 움직여.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배웠고 올 초에 선생님하고도 배웠는데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온도는 뭐야? 차가워, 뜨거워 이거잖아. 그죠? 근데 과학에서의 온도는 어떤 물질이 뭐야? 그 어떤 입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온도라고 불러. 과학에서는. 그지?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용어와 우리 일상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 그지?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입자의 운동이 어때? 더 격렬해지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입자 운동이 격렬해지면 즉 원자도 심하게 움직여. 그 원자가 심하게 움직이면 자유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아까 내가 그 말을 빠뜨렸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얘들아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보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한 방향으로. 그죠?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전류가 흐른다는 건 들으면서 외워. 자, 근데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들의 운동이 심해져. 그러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서 오히려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더 커지거나 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잘 안 흘러.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반도체는 또 안 그래.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또 되게 잘 흘러. 그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은 반도체하고 비교해서 외우자라고 써놔. 그죠? 맞아? 뭐 부도체는 어차피 온도가 높든 낮든 안 통하는 애고. 자, 주로 금속류. 이렇게 놀래. 이거 탐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 이거 없어지는 생 의심해? 네. 응, 훔칠 거야. 조만간 나 훔칠 거. 자, 그래서 주로 금속류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주로 금속 이런 거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피레침, 정전기 방지 패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 봐봐. 피레침. 자, 피레침 어떤 거냐면 그 전압이 엄청 세게 번개 치는 것 자체가 번개가 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떤 전하가 불균형이 돼. 그러니까 전하가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이 엄청 크게 걸리는 건데 그게 그냥 내가 사람 같은 거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건물 위에 그러니까 금속을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전자가 몰릴 수 있게. 그죠? 맞아. 그래서 일단 피레침. 그죠? 그래서 금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건물이야. 이게 건물인데 여기 그냥 번개를 치면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해져.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피리침 하나를 세워서 여기에 딱 번개를 맞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밖에 전선을 타고 와서 이 전선이 땅에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주로 어디에 몰리냐면 이렇게 뾰족한 데 몰려. 그게 어디냐면 손끝. 그지? 그래서 위험한 게 어디냐면 너네 그 주유할 때, 너네는 주유 안 하겠지만 주유할 때 항상 뭐 하게 돼? 이렇게 손 갖다 대게 하지. 정전기 방지 패드.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철은 굉장히 어때요? 건조해요. 그죠? 그래서 겨울철은 굉장히 건조한데 여기서 조그만 스파크가 팍 나잖아? 그럼 정전기 정도의 조그만 스파크가 팍 나면 그 주유소 근처에 기름 냄새 나잖아. 그죠? 그럼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그 기름이 증기 상태로 있는 거야. 증기 상태로. 그죠? 증기 상태로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불 붙기 시작하면 작은 불이 확 커져서 주유소 자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주로 겨울철. 그지?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뭘 해야 되냐면 주유소 가면 이 녹색 패드가 있어.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기가 어느 쪽에 몰린다고? 뾰족한데. 그러니까 손발 이런 데 많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너네 막 정전기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손 이렇게 치면 여긴 잘 안 흘러. 근데 뭐 이렇게 손으로 건네다가 정전기 막 빨빨 오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그 정전기 패드도 이렇게 가면 녹색 패드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손을 먼저 갖다 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손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정전기 패드에 금속으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되게. 그죠? 그럼 전자가 쏙 쏠리니까 더 이상 나갈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주유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맞아. 그래서 정전기 패드도 바로 일단 뭐다? 도체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부도체. 자, 부도체는 그냥 뭐 저항이 크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 있어? 전연 장갑. 전기 저기 할 때 작업할 때. 그죠? 그다음에 전선의 피복. 전선의 피복이 뭐예요? 전선 위에 그 감싸고 있는 애. 그죠? 맞아. 자, 그다음에 반도체 오늘 이제 배울 건데 그 위에 기판 위에 그 코팅하는 물질들. 왜냐면 전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잖아. 근데 그 위에 갑자기 도체를 깔아버리면 이상한 데로 흘러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반도체 위에 그 기판 위에 있는 어떤 코팅 물질들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도체를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래 너 문제 다 풀었어? 아니요. 내일 것도 문제 2개 나간다. 아, 부은 거는 2개고 너희는 하나.
오케이? 아, 두 개? 하여튼 부은 거는 두 개야. 너네 그 기초랑 그다음 오늘 거. 너희는 오늘 거랑 중력 나갈 수도 있겠다. 자, 반도체. 얘들아, 반도체는 그죠? 자, 우리 봐봐. 도체하고 부도체 배웠지.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막 조사를 하다가 어떤 물질 딱 봤어. 근데 얘 처음에 전기를 안 통해.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여기다 막 이것저것 막 섞어보는 거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이런 애들은 내가 뭘 섞더라도 얘는 계속 전기가 잘 통해. 부도체는 내가 뭘 섞어도 전기가 안 통해. 근데 규소를 딱 봤더니 이제 규소에다가 내가 막 이것저것 넣어봤어. 넣었는데 얘가 갑자기 전기를 통해.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순수 반도체는 그냥 규소나 그 저마늄 Ge 그 자체는 그냥 순수 반도체고 얘는 전기가 안 통해.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저것 넣어본 거야. 그죠? 맞아? 이것저것 넣어봤더니 갑자기 얘가 전기를 통해. 그럼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원하는 만큼 전류를 제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나온 게 반도체야. 그죠? 맞아? 그렇게 나온 게 반도체고 그 반도체를 내가 좀 더 얘기했지만 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도 넣어보고 B라는 원소도 넣어보고 C라는 원소도 막 원소 이것저것 막 다 넣어봐. 넣어봤더니 13족 원소를 넣을 때하고 15족 원소를 넣을 때의 전기 전도성이 제일 좋아졌어.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거야. 그죠? 맞아? 그 다음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얘네 두 개를 서로 붙여봐. 그게 N형과 P형을 붙인 거야. 그죠? 그럼 두 개 붙였더니 또 어떤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 이번엔 세 개를 붙여. NPN을 붙이던 PNP를 붙이던. 그러니까 계속 붙여가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요 단원의 전체 흐름이야. 자, 갈게요. 자,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왜? 결합에 다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그죠?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얘네가 다 결합에 참여를 하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어줬더니, 그죠? 불순물을 넣어줬더니 얘가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 얘들아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냥 적은 양을 불순물이라고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불순물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한 거라고 생각해. 뭐 음식에 불순물 꼈어라고 하면 되게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결국은 불순물은 그냥 전체 중에서 제일 그냥 되게 적은 미량. 그죠? 이런 걸 우리 다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쁜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불순물을 첨가를 했더니 전류가 흘러. 그거는 뭐야? 불순물 반도체야. 이렇게 불순물을 넣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맞아? 그 도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일본이 이 기술이 되게 탁월해서 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반도체에서 이제 불순물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이 기술이 일본이 되게 탁월해서 우리가 아마 일본한테 이걸 뭐 위탁해서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가 얘네가 갑자기 그걸 우리나라한테 안 팔아. 그래서 뭐 그때 막 우리가 뭐 반일 운동하고 막 그때 유니클로 안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냈어요. 대단하지 않냐? 이제 카이스트가 찾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특정한 조건 그래서 말하는 특정한 조건 바로 뭐야? 불순물을 넣었을 때야. 그죠? 근데 아까 불순물도 막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결국 과학자들이 찾은 건 13족 원소인 붕소와 그 다음에 15족 원소인 인을 넣었을 때가 참 좋더라. 그죠? 맞아. 그래서 그것도 외우는 방법 이따 써놨어. 자,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뭐가 전류가 되게 잘 통해요. 그죠? 전류가 되게 잘 통한다라는 거. 그래서 도체하고 서로 이제 반대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유전자하고 이제 양공의 수의 증가 영이 더 크다라는 걸 써놓긴 했는데 원리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도체하고 도체하고 반도체의 차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밑에 이 전도띠하고 띠간격 이거는 혹시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너희도 아직 모르지? 조리 이거 너 시험 나왔었지?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왜 물리 원 내용인데 어렵진 않거든?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때 얘기해. 그때 설명할게.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자, 그래서 반도체는 총 3종류야. 그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인데 불순물 반도체 중에 N형과 P형이 있어. 그죠? N형과 P형.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규소를 이용하는데 규소가 어디에 많아? 그죠? 지각에 많아. 근데 우리나라 모래가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 모래하고 갯벌이 되게 좋은 게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도 되게 좋대요. 중국보다. 그죠?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규소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자, 요거 그림 자주 나온다. 자, 원자과 전자가 일단 4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모두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림에 규소가 막 나와 있어. 얘는 뭐야? 그냥 순수 반도체야. 그냥 규소 덩어리라고 하면 안 돼. 순수 반도체구나. 오케이? 그죠? 그림에 만약에 너네 그 교과서 보니까 문제 그림에 막 SI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나와. 딴 거 없이 SI가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 얘 보면 아 얘는 그냥 순수 반도체구나. 이제 순수 반도체 일부를 그려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거기 도핑. 자, 도핑은 순수 반도체 특정 불순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저것 넣어봤겠지. 그죠? 맞아? 넣어봤더니 일단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 누구야? 15족 원소 누구야? 대표적으로 인.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 대표적으로 누구야? 동소. 그죠? 얘네를 넣었더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더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N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인 5개, 즉 인, 그 다음에 AS가 이제 기소 이런 것들인 건데 일단 인 중심으로 외우시고요. 전압을 걸면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영어로 이제 네가티브. 그죠? 맞아, 네가티브. 그래서 여기서 N형 반도체가 네가티브의 약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자, 봐봐.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뇌고, 그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의 뇌거든? 그죠?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건 안 쓰는 거야. 너네 혹시 선생님 누구 팬이야? 자, 크게 말해. 선생님 누구 팬이야? 그냥 정국과 슈가. 그죠? 정국과 슈가의 그냥 누구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혹시 NO라고 알아요? NO. 명곡이야. 좀 들어 이것들아. 그죠? 맞아? NO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NO. 방탄소년단 노래 NO. 아, 어쩔 수 없어. 그죠? 맞아?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니까 요거 많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자, 근데 P형과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긴 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교육적이진 않지만 너네 혹시 고수 칠 줄 아니? 고수 누구 잘 쳐? 저 잘합니다. 선생님도 잘 쳐요. 그죠? 고수 잘 치는데 쌍피 혹시 알아요? 그죠? 쌍피. 어쩔 수 없어. 그죠? 쌍피를 외우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전류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N형하고 그러니까 N형하고 P형을 서로 이렇게 붙인 거를 다이오드라고 하거든. 근데 이 다이오드가 그냥 N형과 P형을 붙인 것도 있고 여기다가 또 뭔가 또 막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서 빛을 나게 하는 거 발광 다이오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또 광다이오드. 그러니까 다이오드도 종류가 3종류인데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는 N과 P를 붙인 거야. 그지? 붙였는데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때 전류의 흐름이 P에서 N으로 가. 전류의 흐름이. 그죠? P에서 N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 P는 반드시 플러스 쪽에 연결돼야 되고 N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이 돼야 돼. 반대면 전류가 안 통해. 그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정류작용이라고 나중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 P풀 뭐 파티 P풀 아니면 P 뭐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워야 되고 P풀 그죠? 그 다음에 NO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문제 뭐 나오냐면 이게 X, Y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여기 X, 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전화 걸었을 때 뭐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쪽이 제대로 플러스가 연결됐고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됐다라고 하면 이 Y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니까 P풀 P형 그죠? 맞아? 그럼 이쪽이 누구? N형 N형이 뭐야? NO 얘는 15조 원자과 전자 5개 얘는 뭐야? 3개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거의 한 반이야.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요거랑 그 다음에 P풀 요거 2가지 그죠? 요거 2가지 외우면 반 이상은 문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어쨌든 N형 반도체 NO로 외워. 그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P형까지만 하자.
자, P형 반도체는 자, 아까 쌍피, 그죠? 쌍피. 이거 외우든지 어쨌든.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붕소나 알루미늄. 그래서 얘는 전압을 걸면 봐봐. 거기 가운데 이제 붕소 하나 얌전히 들어있지. 근데 지금 전자 하나 없지. 그죠? 전자 하나 없으니까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글로 가.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관측이 되는 거는 양봉이 막 구석구석 자꾸 옮겨다니는 것처럼 보여.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는 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 딱 관측이 될 때에는 그죠? 양봉이 계속 여기 있다가 전자 들어오면 여기 또 비잖아. 그러니까 양봉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플러스 상태의 빈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양공이라고 붙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 N형은 자유전자 때문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P형은 양공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양공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면서 빈 공간들이 생기니까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도체부터 다시 할 건데 여기는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아까 N형과 P형을 막 붙여. 그죠? 1대1로도 붙여보고 뭐 2대1로도 붙여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를 붙여서 만들어낸 소재야.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고, 그죠? 얘네들을 다 한 군데 모아 놓은 게 집적 회로야. 집적 회로. 이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회로인데, 자 봐봐. 저기라는 게 너네 어디 포인트 정립하다라는 표현 쓰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자들을 쌓아 놓는 거야. 그죠? 그 조그만 대기판에다가 이걸 계속 쌓아 놓는 거야. 그래야 전자가 그 안에서 데이터 연산도 되게 빠르고 효율이 되게 높잖아. 그죠? 요게 이제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고. 직접 회로가 되는 거고. 데이터판.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너희가 여기까지는 외워와야 돼. 됐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도체 마저 끝나면 부호고는 시험 범위 끝. 그죠? 그리고 내일 너희는 12시 반부터 계속 문제풀이 할 거야. 문제 줄 거야. 그죠? 맞아. 그리고 너희는 중력 활동 1시부터. 오케이? 자, 검사 계속 미루지 마라. 교과서 읽고 외울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연아 너 수업 들으면서 궁금한 거 생기지? 그거 반드시 문제 써놔. 그리고 책 찾아. 너 그리고 그거 팩트로 쓰는 거 되게 좋아. 근데 너가 자꾸 나한테 질문하면 너가 너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년에 문제를 못 풀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리고 아진이 읽어 오늘 외워야 돼. 알았어? 너도 오늘 시킨 거 다 하고 끝.